그래서 끝에 쪽. 약간 납작하게 되어져 있는 끝부분은 아예 잘라서 정리를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요 뚜껑 있는 데를 보면은 뚜껑 위쪽에 여기 이제 모래집이 붙어 있어요. 근데 모래집이 지금 이쪽으로 위로 가서 붙어 있어서 제가 요 위에서 떼줘요. 그래서 이 부분도 먹을 수 없는 부위이기 때문에 이쪽에 들러붙어 있거나 아니면 뚜껑이 이 안쪽에 들러붙어 있거나 하거든요. 그거는 전부 제거를 해주시고 나머지는 다 집어넣는 거예요. 근데 이 경우에 예를 들어서 제가 마스크를 물어야 되니까 반으로 잘랐어요. 반으로 잘랐는데 여러분들이 냉동을 구입하시는 경우도 있고 생물로 구입을 하시는 경우도 있는데 냉동인 경우는 어차피 얘가 얼려져 있는 상태니까 그 문제가 없어요. 근데 생물일 경우 이걸 한 번에 더 자르려고 하는데 더 자르려고 하면 여기를 누르면 살이 바깥으로 삐져나오겠죠. 그래서 이 상태에서 다시 한 번 더 등분을 갈 때는 얘를 이렇게 세우는 거예요. 세워서 중간에서 다시 한 번 닫아보면서 바깥으로 삐지지 않으면서 살이 안쪽에 들어있도록 등분을 해주세요. 그래서 얘를 등분해서 주세요. 자, 그러면 1번에 깨는 꿀로 문질러 씻은 후 뚜껑을 분리해서 안에 있는 모래지 그리고 아가미 제거를 해준 다음에 적당하게 자른다. 지금 1번 설명을 제가 보여드린 거죠. 자, 바지락은 소금물에 해감을 하는데 해감이라는 뜻은 뭐냐면 바닷속에서 얘가 머금게 됐던 모래 같은 것들을 뱉어내게 하는 걸 우리가 해감이라고 해요. 그러면 조개는 보통 두 종류가 있어요. 하나는 바다 밑바닥에, 그러니까 모래나 진흙이나 어쨌든 바다 밑바닥에 하는 조개가 있고, 또 하나는 바위에 들러붙어 사는 조개가 있어요. 바위에 들러붙어 사는 조개의 대표적인 거는 홍합 또는 전복 같은 것들이 그거에 해당이 되고, 소라 같은 것도 일종의 그렇다고 할 수 있는데, 얘네들은 모래가 닿아있지 않기 때문에 해감을 시킬 필요가 없어요. 모래를 머금을 일이 없습니다. 그죠? 그렇지만 바다 밑바닥에 있는 조개들, 대표적인 게 바지락이라든지 요시조개라든지 대합이라든지 이런 조개들은 해감을 시켜주는 거예요. 그럼 예를 들어서 해감을 시킬 때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들었던 얘기들 중에는 소금물에 해감을 시켜요. 왜냐하면 이 해감이라는 것 자체가, 시켜야 되는 것 자체가 조개가 모래를 머금고 있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조개는 원래 모래를 머금지 않는데 얘네가 그냥 평화롭게 입을 벌리고 바닷물 속에 있었는데 갑자기 망이 와서 어쨌든 확 잡는 거예요. 근데 위기가 느껴지면서 순간적으로 놀라서 확 바뀌면서 이때 모래가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이 모래를 다시 토해내게 하기 위해서는 얘네 입을 벌려줘야 되는 거죠. 그럼 여러분들이 조개는 언제 입 벌리겠어요? 위험한 요소가 없어졌을 때 입을 벌리겠죠. 그래서 그 위험한 요소가 없이 얘네를 편안하게 해주기 위한 첫 번째가 뭐냐면 바닷물을 만들어줘요. 그래서 바닷물처럼 소금물을 만들어주면 얘네가 내가 살던 그냥 바닷물인가? 위험한 데 아닌가? 이러면서 자연스럽게 걸리게 되거든요. 그래서 해감을 시킬 때 기본적인 조건은 바닷물과 비슷한 농도의 소금물을 만들어주는 거죠. 그런데 멍청한 애들은 그 상태에서 입을 잘 벌려요. 근데 똑똑한 애들은 잘 안 벌려요. 왜냐하면 뭔가 이상하거든요. 뭐냐면 바로 빛이에요. 바닷물 속은 깜깜하거나 또는 부주침침해요. 그래서 해감을 시킬 때는 소금물을 만들어줘서는 안 되고 어둡게 만들어줄수록 좋아요. 그래서 위에다 쟁반을 하나 얹어준다든지 신문지를 얹어준다든지 뭔가 좀 어두침침하게 아니면 냉장고 안에 넣어주면 되죠. 냉장고 문자는 깜깜해지는 건 아시죠? 그죠? 그래서 아예 깜깜하게 만들어주죠. 그렇게 해서 2시간 정도가 지나게 되면 조개가 입을 벌리면서 편안하게 입을 벌리면서 가지고 있던 불편한 물을 토해내게 돼요. 그러면 해감이 되거든요. 근데 여러분들이 슈퍼에 가면 이렇게 비닐봉지 같은데 조개가 들어있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경우는 해감을 시켜서 바닷물과 같은 상태의 물에다가 조개를 넣어서 보관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경우는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 같은 해감을 굳이 꼭 안 하셔도 되고 그냥 소금물에 한번 가볍게 비벼 씻는 정도, 자기네들끼리 포드득포드득 소리 날 정도로 비벼 씻는 정도로만 해주셔도 되고,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해감이 덜 된 조개가 가끔 있기도 하잖아요. 그런 거가 우려가 되신다면 한 30분 정도라도 해감을 더 시켜주신다면 그죠? 자, 그렇게 해서 일단 조개를 준비를 해주시는데 저는 바지락을 준비했지만 바지락 말고 어떤 조개라도 시원한 맛을 내주는 게 목적이니까
있으니까 그런 게 있으면 다른 것도 준비하셔도 돼요. 그 다음에 단호박 두께 1cm 정도로 잘라주시는데 단호박의 겉껍질에는 굉장히 많은 카로틴 성분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오늘 껍질도 같이 쓸 거기 때문에 그리고 껍질을 벗기면 우리가 오히려 조금 물러지는 상태가 될 수가 있어요. 호박이 익으면서. 그래서 형태를 지지시켜주기 위해서라도 그대로 사용을 할 거예요. 그래서 애초에 씨를 제거를 하고 그리고 껍질을 깨끗이 씻어주신 다음에 그대로 1cm에서 한 2cm 정도 폭이 되도록 공급을 썰어줘야죠. 그러니까 쌤 뭐 조그만 쟁반 같은 거는 없을까요? 조그만 쟁반 아니면 그냥 그만. 자, 그리고 무는 납작납작하게 썰어주시고 감자도 뭐 크기에 따라서 반달 크기 아니면은 뭐 은행잎 크기 그렇게 해서 갈아썰기 해주셔도 괜찮아요. 그래서 적당히 분분을 해주시고 양파는 채칠 때 굵게 채쳐주세요. 너무 곱게 되면 이 지저분해질 수 있으니까. 자, 팽이버섯은 밑둥을 잘라서 위에 것만 사용하도록 할 거고요. 보통 팽이버섯 같은 경우에는 그 밑둥이 유난히 숨겨지기 조금 질기고 많아요. 그래서 질긴 듯한 느낌이 이렇게 입고 나는 경향이 생길 수도 있고 일종의 유황 냄새 같은 게 많이 벗어나기 때문에 아래쪽은 좀 잘라내고 사용을 해주시는 게 좋고요. 그 다음에 쑥갓은 한 4, 5cm 정도 분분을 해서 준비를 해주시고 대파는 어슷 썰어서 준비를 할게요. 자, 지금 제가 말씀드린 모든 재료가 꼭 다 있어야 되는 건 아니고 기본적으로 시원한 맛을 내주기 위해서 무는 많이 사용하잖아요. 그럼 무만 넣으셔도 되고 굳이 호박하고 감자는 안 넣으셔도 상관이 없어요. 그렇지만 좀 더 풍성하고 맛있게 먹고 싶을 때는 재료를 좀 더 추가해서 쓰면 되죠. 자, 그럼 일단 냄비에 물 4컵을 넣고 무 납작썰기 해서 끓여주는데 이게 끓이면서 조금 시간이 걸리니까 제가 다른 거 설명하기 전에 이거를 납작납작 썰어서 물 4컵하고 같이 얹어놓을게요. 무는 납작썰기 해주신 상태에서 이걸 냄비에 넣어주시고 물 4컵을 부어서 육수를 넣어주세요. 자, 그리고 만약에 물이 끓으면 준비되어 있는 양념, 먼저 파마늘고 고추장 이런 거 다 챙기실 필요 없죠. 그냥 가장 한 봉지. 속에 양념 묻은 거 아까우니까 물 조금 더 헹궈가지고 다 집어넣어주세요. 이렇게 해서 찌개 한 개 넣어주고 준비된 재료들, 썰어놓은 채소들하고 그리고 게하고 같이 집어넣고 끓이도록 해주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일단 꽃게가 있고 감자나 단호박이 젓가락으로 찔렀을 때 2주 정도 상태가 되면은 위에 아마도 이제 게에서 나온 거품이 좀 뜨게 될 거예요. 양념에서도 나온 거라서 너무 말끔히 다 걷으면 양념까지 다 걷어지는 상태가 되니까 적당히 지저분해 보이는 거품만 제거를 해주시고 오래 익히면 좋지 않은 질겨질 수 있는 팽이버섯 그리고 대파 마지막에 넣어서 한 스푼 붓들여서 만들어드렸어요. 그리고 쑥갓은 제일 마지막에 불 닿지 않는 상태니까 불을 익히지 않은 상태예요. 대파까지 넣고 불 끈 다음에 위에 쑥갓 얹어서 쑥갓을 좀 향이 나서 드시고. 자, 다음 단계예요. 자, 가장 청국장 소스와 두부 채소 두부로만 구우셔도 되고 채소도 같이 구우셔도 되고 아니면 채소만 좋아하시면 채소만 구우셔도 상관없어요. 지금 두부하고 가지 그리고 주끼니 호박, 새송이버섯 준비를 했고요. 밑에 있는 베이비 채소하고 레디시 이거는 옆에 장식하면서 샐러드처럼 곁들여서 준비하도록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두부는 두께 1cm 정도로 잘라서 두툼한 상태로 만들어 주시는데 오늘은 사이즈를 전체적으로 너무 작지 않게 만들 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하려고 했던 건 아니에요. 그래서 이렇게 됐으니까 사과스럽게 있고요. 그래서 소금에 살짝 절여주도록 해주시는데 보통 이제 두부를 넣고 위에 소금 뿌리고 다시 한번 뒤집어서 뒤쪽 거예요. 그리고 하게 되면 뒤집으면서 꼭 한 개도 있어요. 그죠? 그래서 먼저 소금을 겉에 뿌려주고 그 위에 두부를 얹어주시고
여기에 대한 기본적인 밑간이 되는 걸 동시에 두부 자체를 조금 힘있게 만들어주는 역할을 해주게 되고, 이렇게 해서 굽게 되면 수분이 걸러요. 왜냐하면 미리 물을 뺐기 때문에. 그래서 오히려 더 노릇노릇하게 구워질 수가 있어요. 준비를 해주시고요. 자, 가지는 한 6mm 정도 두께 또는 3mm 정도 조금 도톰하게 해주시면 괜찮아요. 주키지우각도 한 4, 5mm 정도 두께가 되도록 약간 어슷하게 썰어서 준비를 해주시고, 새송이버섯도 비슷한 두께가 되도록 해주시는데, 굳이 그 두께가 조금씩 차이가 있는 건 무슨 뜻이냐면, 가지 같은 경우가 가장 수분 함량이 높아서 똑같이 같은 두께로 굽게 되면 가지는 너무 납작해져 버려요. 그래서 그런 면에서 이제 조금 차이가 든 거니까 그걸 감안해서 좀 도톰하게 한다면 전체적으로 조금씩 도톰하게, 그렇지 않을 때는 뭐 얇게 하고 싶을 때 조금 얇게 준비를 해주세요. 자, 그 다음에 다담 청국장 소스를 만들어 주시는데, 밑에 소스 보시면 일단 요 찌개 양념, 지금 이 안에 있는 거 골고루 이렇게 흔들어주신 다음에 냉국물을 넣어주시고, 거기에 식초하고 올리고당, 설탕, 그리고 올리브 육까지 전체적으로 혼합을 해주세요. 그러면 조금 넉넉한 양의 소스가 만들어질 거예요. 그래서 반찬처럼 드실 때는 소스를 조금 넉넉히 넣어주시고, 나는 그냥 이 채소만 먹을 거다 하는 경우에는 양을 조금 조절해서 적게 넣어주시면 돼요. 그래서 달군 팬에 일단 삶은 유 집어넣고 노릇노릇하게 구워주세요. 구워서 앞뒤로 노릇노릇하게 굽고, 또 생선 야채 같은 경우도 지금 여기 보시면 이게 이제 그릴팬, 줄무늬 있는 그릴팬인데, 이런 게 있으시면 여기에 구워주시거나, 나는 집에 석쇠가 있다면 석쇠를 달궈서 거기에 구워주시거나 해서 조금 더 모양을 살려서 구워주시면 더 멋스러운 상태가 될 수도 있고요. 그렇게 해서 앞뒤로 채소를 전부 구워주세요. 노릇노릇한 느낌으로 구워주시고, 두부는 두부대로 또 마찬가지로 노릇하게 구워주시고. 근데 이런 그릴팬을 사용을 하실 때, 또는 석쇠를 사용해서 뭔가 자극을 내고 싶을 때 가장 중요한 키포인트는 뭐냐면, 반드시 달군 후에 얹으셔야지 자극이 안 나요. 안 달군 애들은 자극 절대 안 나요. 예전에 우리 무슨 이렇게 인두같이 벌주는 거 있잖아요. 그런 할 때도 달궈서 찍었을 때 거기가 모양이 나타나지, 처음부터 넣고 달구면 별로 효과가 없어지게 돼요. 항상 먼저 달구세요. 뜨겁게 달궈진 상태에서 노릇하게 구워주도록 하고, 거기에 청국장 소스 만드는 거 여기에 뿌리고, 위에